우크라이나가 수중 드론으로 러시아 잠수함을 폭파했다고 밝히자 러시아가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종전 논의가 무색하게 크리스마스 휴전 가능성까지 일축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항구의 정박한 선박들 사이로 순식간에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지난 15일 우크라이나는 처음으로 수중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잠수함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중 드론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러시아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즉각 부인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잠수함은 건재하다고 거듭 강조한 겁니다. Попытка противника провести диверсию при помощи подводного безэкипажного аппарата не достигла своих целей.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오는 와중에도 러시아는 전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방문한 쿠피안스크 지역도 여전히 러시아 점령하에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크렘린궁 측은 크리스마스 휴전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휴전이 우크라이나의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만 벌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안전 보장안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Каких-либо текстов пока не видели. Когда увидим, тогда будем уже анализировать. 한편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를 배상할 국제기구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전쟁 책임을 제도적으로 묻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한 것으로 참여국 35곳은 배상금 규모와 전쟁 배상 청구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종전 타결 시 러시아산 원유가 쏟아져 공급이 과잉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격을 끌어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러시아가 핵 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는 핵 잠수함 하바롭스크를 진수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1일 성명을 통해 하바롭스크 핵 잠수함 진수식이 러시아 북서부의 한 조선소에서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러 국방부는 수중 무기와 로봇 시스템을 장착한 이 잠수함은 러시아 해상 국경 보안을 보장하고 세계 해양에서 국익을 보호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수중 드론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열세를 보이던 우크라이나가 최근 연달아 기습적인 비밀 작전으로 러시아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데요. 이 중 본토 깊숙한 지역의 공군 기지를 드론으로 타격한 공격은 현대판 트로이 목마 작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허를 찔린 푸틴 대통령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활주로에 있는 전략 폭격기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더니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우크라이나가 자체 제작한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 후방에 있는 공군 기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번 작전에 의해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부품 상태인 드론을 러시아에 몰래 들여와 러시아 내 비밀기지 안에서 조립했습니다. 완성된 드론은 목조 컨테이너 트럭에 숨겨 이동시켰고 공군기지 인근에 도착해서는 원격으로 드론을 조정해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타격 대상은 러시아 국경에서 4,000km 이상 떨어진 시베리아도 포함됐습니다. 외신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번 기습 작전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트로이 목마를 연상시킨다고 평가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공군기지에 배치된 전략 폭격기 34%가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다만 공군기지 5곳에 대한 공격이 있었지만 소수의 항공기만 피해를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3일에도 수중 폭발물로 러시아 크림대교를 공격해 통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브란스크주와 크루스크주에서도 교량 2개가 폭발됐는데 러시아는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잇따른 기습 공격에 허가 찔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강력한 보복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Недавний подрыв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путей в Брянской и Курской областях – это, безусловно,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й акт. 러시아 내 일부 강경파들은 핵 공격을 포함한 강도 높은 보복을 감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지윤입니다. 한동안 전장에서 열세에 몰렸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기습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를 공격한 지 이틀 만에 이번엔 수중에서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인 크림대교를 노렸습니다. 한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 교각을 파괴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국은 수개월의 준비 끝에 수중에서 1,000kg이 넘는 폭발물을 터뜨렸고 교각이 심각하게 파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크림대교의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작전은 러시아의 공군기지 4곳을 타격해 전략 폭격기 수십 대를 파괴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이뤄졌습니다. Ми не хочемо демонструвати свою силу. Ми її демонструємо, тому що ворог не хоче зупинятися. А демонструємо ми її справедливо по військових цілях, а також демонструємо не тільки руським.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크림대교를 건설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의 육상 보급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대교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22년 10월과 2023년 7월에도 크림대교를 공습했지만 완전히 파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전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2차 협상을 벌였지만 휴전 조건 등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포로와 전사자 교환에만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도 협상이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 북동부 접경 지역인 수미주를 비롯한 각지에 드론과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1, 2차 협상을 중재한 튀르키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미국과의 3자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백악관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크렘린궁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가능성이 작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